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승현 낭자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10년 통장. 한 번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위사의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아니, 점점 열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다. 후배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는 마음이 앞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지난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 다시 그때 그 시절의 곤욕새로 되돌아간 듯하다. 세상 조리에 떠밀려 가다 보면 불안이 나를 엄습해오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되고 다급하게 만들고 무언가를 빨리 이루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갖도록 조정한다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어야 한다든지 노후자금으로 몇 억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협박으로 얼음장을 놓는다든지 말이야. 내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남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 잘못된 유혹에 빠져들기 쉬우니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자는 거였어. 갑자기 뭔가가 생각났다는 듯이 권위사는 화이트보드 쪽으로 가더니 거기다 바둑판을 그렸다. 바둑에서 고수가 되려면 의미 있는 곳에 포석을 자리해야 하는 원리와 같다고 보면 되네. 단수 치며 땀을 끄기만 바쁘다 보면 어느 순간 대마를 잡혀 끝내지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야. 소탐 대실이지. 주로 하수들이 그런 짓을 자주 하지. 단기적인 욕심에 이끌린 게 패인인 거야. 재정관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반드시 피하고 큰 판세를 보고 핵심에 집중해야 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돈을 벌고 쓰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했느냐에 따라 서 있는 위치는 확연히 달라지는 거지. 누군가에게 자신의 경험을 가감없이 그것도 상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고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다. 권위사에게선 열정뿐 아니라 재정관리에 있어서도 큰 흐름과 철학이 내면에 숨쉬는 고수와 같았다. 피해야 할 것과 해야만 할 것은 무엇일까요? 유혹에 빠지지 말 것. 유혹이라고요? 피해야 할 게 바로 돈의 유혹이란 말인가요? 그렇지. 누구나 자기 돈이 불어나길 원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고수에 끌리는 걸세. 또한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분에 넘치게 소비하고 가지려는 욕구에 빠지는 걸세. 마지막 유혹은 재정계획을 내일로 마냥 밀어놓고 오늘을 즐기려는 심보가 바로 그것이지. 그런데 정작 세 가지만 피해도 대부분의 돈 걱정은 사라진다네. 정리하자면 바로 고수익의 유혹, 과소비의 유혹, 게으름의 유혹이지. 이 세 가지만 잘 피해도 재정관리 절반은 성공한 셈이나 마찬가지지. 정말 와닿는 지적입니다. 그러고 보니 10년 전 일인데도 마법의 10년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맞아요. 그때 CG가 3대 유혹을 멀리하라 였던 것 같은데 참 신선했어요. 돈의 유혹이라. 당시 출연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고 보니 정말 궁금한데요. 하하, 나도 궁금한걸. 마법의 10년은 프로그램 자체도 쇼킹했지만 출연진들도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았다. 당시 20대였던 젊은 여성 한 분은 과소비로 골치를 앓았는데 지금은 30대 중반이 됐겠네요. 그렇지, 당시 굉장히 발랄한 커리어우먼이었는데 결혼했을까? 직장은 아직 다니고 있을까? 전 이제 곧 40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당시 40대 가장이었던 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정말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 말은 사실이었다. 지금 내 상황과 맞물린 탓도 있지만 샐러리맨 과장이 아이들 학비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위트가 있는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다. 어째 감정이입이라도 된 것 같네. 당연하죠. 저 발등에 불 떨어졌다니까요. 하하. 나는 돈에 대해 많이 집착했던 30대 직장인이 가장 궁금하네. 그때 그 재정 컨설턴트도 그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 나도 그때 돈의 원리에 대해 여러모로 다시 생각한 게 많았거든. 그러고 보니 정말 궁금하구만.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30대 직장인은 당시에 빈번한 투자 실패로 재정적으로 콘에 몰려 있었으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럼 그 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과연 마법의 1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말이죠. 내 말에 권위사는 기가 차단 듯이 말했다. 자네 이거 그저 먹는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에이, 이 사람도 궁금하시잖아요.
나 참 인터뷰 하자더니 느닷없이 자기 프로그램 기획인 하고 말이야. 하하하. 저 이거 잠깐 빌려주시는 거죠? 나는 권위사의 오래된 취재 노트를 손으로 얻어만졌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프로그램 때문에 겁날 필요도 없었다. 권위사의 히트 프로그램 10년의 맛법 후속편. 그러니까 후일담을 취재해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의욕이 솟구치면서 새로운 경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윤곽이 머릿속에 절로 그려졌다. 당시 사람들의 재정 관리를 컨설팅해 주었던 재정 컨설턴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라면 확실한 솔루션이 되겠어. 바로 권이사님이 살아있는 증거잖아. 나는 권이사의 취재 노트를 챙겨 곧바로 회사로 향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의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권이사가 뭔가 특별한 비법을 실천한 것은 아니었다. 권이사의 말대로라면 돈 관리의 정석을 깨우쳐 살고 싶은 인생을 위해 재정의 밑그림을 스스로 그려나가는 것이 성공적으로 재정 관리를 하는 지름길이었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권이사가 예전에 만들었던 대박 프로그램인 마법의 10년에 출연했던 세 사람의 등장인물들을 추적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의 핵심에 거의 도착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10년간 다른 삶을 산 두 명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대, 30대, 40대의 출연진의 재정관리의 흔적을 정리하면 평범한 서민들이 어떻게 10년 동안 재정관리를 해야 할지 해답을 줄 수 있으리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 오늘은 여기 보니까 옛날 10년 전에 20대 과소비한 여자분, 또 30대 샐러리맨, 또 뭐 40대 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 지금 어느 대입니까? 10대입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많은 분들이 있겠죠, 사실은. 근데 사실 뭐 10대 때 고민하는 돈이 틀리고, 또 20대 사실 또 20대는 또 뭐 결혼이나 이런 결혼 자금 그죠? 그런 데 많이 있잖아요. 또 30대 되면 또 뭐 또 틀리고, 또 그때는 한창 집을 마련하려고 하잖아요. 또 40대 되면 또 한창 또 자녀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40대인데 정말 뭐 대학하고 또 하나 또 대학 가고 내년 되면 이제 2명이 대학 다니거든요. 안 그래도 그때 정말 최정점이라 하더라고요. 돈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간다 하던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한 사람 시키는 것도 사실 버겁죠. 힘들고. 근데 이제 2명을 이제 대학 보내면 이제 과연 어떤 기분일까. 이제 정말, 머리도, 염색도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할 거를 뭐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너무 심했나요? 저 사실 염색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1년 됐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그래도 머리 빨리 안 신다면서. 근데 제 친구는 보니까 아직도 안 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만 뭐 늦게 한 줄 알았더니 더 어떤 사람도 30대 돼도 머리 신 사람 쉬더라고요. 진짜 막.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준비해온 이제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사실 준비를 잘 해오면 좋은데, 학비 같은 거요. 근데 그게 안 쉽더라고. 사실 안 쉽고, 저희들도 그 애들 교육봉을 다 넣어놨었거든요. 넣어놨는데 둘 다 넣어놨어요. 근데 큰애 거는 이제 벌써부터 다 타긴 안 탔는데 작년 연말인가 하여튼 좀 돈 쓸 때가 있어갖고 그때 탔어요. 근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넣어놨고, 둘째 건 아직 있고. 이제 근데 거기에 뭐 돌자금, 뭐 또 입학자금, 뭐 고등학교 대학 입학 이런 자금이 있는데 그걸 안 찾고 계속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뿌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이거는 끝까지 나눠야 되는데 요즘 이 정도 이율이 없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험 사실 잘 모르거든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픈 거는 남편이 합니다. 저는 뭐 그런 관리는 힘들어서. 그 대신 뭐 남편이 뭐 어떻게 찾아오라면 찾아오고, 뭐 해약이라면 해약하고, 뭐 이런 건 잘합니다. 심부름은 잘하는데 재정 관리는 사실 큰 건 다 남편이 하죠. 저는 뭐 그냥 제 봉급 타서 뭐 생활하고, 뭐 애들 뭐 한테 들어간 소소한 돈 뭐 이런 거 하고 하는데, 사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데, 우리는 사실 나날이 선택하잖아요. 저 오늘 또 오면서 이제 아파트 앞에 입구에 보니까 새로운 있잖아요. 좀 푸드트럭 유행하잖아요. 푸드트럭이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거 보니까 다코야키도 팔고, 뭐 홍대에서 나오는 홍대 핫도그라든가 그걸 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홍대 핫도그를 하나 이제 사 먹고 싶어서, 이제 제가 먹는 게 아니고 애들 주려고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 2,5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 달라 했는데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 하길래 그러면은 이제 바빠서 그냥 다코야끼를 이제 9개에 3,000원인데 그걸 2박스 사면은 5,000원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순간적으로 망설였어요. 3,000원짜리 9개를 살 것인가 안 그러면 5,000원에 18개 살 것인가 망설이다가 잠시 짠돌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뭐 먹자 하면서 사실은 그전에 애한테 전화했거든요. 전화하니까 야 너 홍대 핫도그 먹으려니까 큰애는 싫어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끊고 또 둘째한테 전화했죠. 야 너 홍대 핫도그 먹으려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홍대 핫도그로 사오려 했는데 홍대 핫도그에서 급선회하여 다코야끼를 사왔는데 집에 오니까 그 김밥을 또 이제 친정 엄마가 내가 김밥을 먹고 싶다 해놨더니 참 그게 아니고 페이스북에 작년에 이제 이맘때에 엄마가 김밥을 이제 직접 손수 집에 와서 이제 말아주었어요. 제가 김밥을 이제 사 먹는 건 싫어해요. 근데 엄마가 사는 거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엄마표 직접 한 걸 좋아해요. 이제 그걸 사준 게 있어갖고 제가 페이스북에 포스팅 해놨는 게 떴더라고요. 추억에 1년 전 추억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엄마하고 해놨더니 엄마가 이제 그게 또 마음에 걸렸는지 참 내리사랑이죠. 오늘 뭐 시장 갔다 올 일이 있어갖고 뭐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이 이제 김밥집인데 줄이 쫙 서 있더라면서 그 내 생각이 났었다면서 그 세상에 3통이나 사놨는 거지. 엄마 한 통이 커요. 한 통만 될 건데 결국은 사실 뭐 다 못 먹었는데 근데 애들이 이제 다 먹었더라고. 먹고 다코야끼도 사실 이제 2통이 많았죠. 남았어요. 저러면 결국 다 안 먹거든요. 식어버리고 하면 내일 좀 버려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3,000원 그러니까 3,000원 다코야끼 9개 3,000원에 살 거를 이제 5,000원에 사실 2통을 샀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그것도 과소비죠. 우리 여러분 과소비가 있잖아요. 돈을 많이 쓴다고 과소비가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걸 사는 게 과소비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요 없는 걸 잘 사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도 사실 2개 안 사도 됐잖아요. 물론 먹고 싶으면은 애들 주고 싶으면은 한 통 3,000원만 사면 되는데 기어이 또 이제 2통을 샀는 거 이게 과소비예요. 근데 그런 게 순간순간으로 사실 끊임없이 선택하잖아요. 선택하고 또 후회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이제 미래를 좌우한다. 오늘은 보니까 다음번에는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겠네요.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완전 달라진 2분과 또 재정관리 옛날에 참여했던 20대, 30대, 40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실 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잘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엉망진창인가요? 아슬아슬하신가요? 하여튼 다음번은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